중국은 어떻게 남중국해를 먹었는가? 한반도에 닥칠 미래의 예고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어떻게 장악했는가입니다. 뉴스에서 남중국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가 얽혀있는 그 바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이미 상당 부분을 사실상 먹어버렸습니다.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바다 한 조각 차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질서의 붕괴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북한 붕괴 시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중국의 황당한 주장 구단선.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80~90%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구단이라는 선입니다. 1947년 중국 국민당 정권이 처음 만들었다가 공산당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남중국해 한가운데를 그어놓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습니다. 국제법 기준? 완전히 불법입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국제법 위반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판결을 서양의 정치쇼, 무효라며 무시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 인공섬 전략 암초를 섬으로. 다음 단계는 훨씬 교묘했습니다. 중국은 작은 암초와 수중 바위들을 골라내 거기에 모래를 퍼붓고 콘크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섬이 탄생합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난 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미스치프 암초, 서비 암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섬에는 활주로, 레이더, 미사일 기지, 항공기 경납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섬이지만 그런데 국제법에선 암초는 영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건 섬이야 이지 200캐리 인정해줘 라고 주장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꾼 것이죠. 3. 해경과 민병대 군사 아닌 군사력. 중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해양민병대 즉 어선을 위장한 무장선단을 보냅니다. 또는 해경을 보냅니다. 군대는 아니지만 무장한 반군사 조직입니다. 이 어선들은 수백 척씩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배들을 밀어냅니다. 고기 잡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점령과 감시 작전입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대응하면 중국은 너네가 먼저 도발했어 라고 국제사회에 떠벌리겠죠? 뻔합니다. 전면전은 피하고 대신 현실에서는 해양 지배를 기정사실화합니다. 4. 돈으로 묶고 외교로 고립시킨다. 중국은 군사력만 쓰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 인프라 투자, 무역 혜택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죠. 그 결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막 나가도 센 발언을 못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각 나라마다 양자 협상만 하자, 다자간 협상은 안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큰 나라 중국과 작은 나라 하나하나를 따로 상대하겠다는 뜻이죠. 국제사회의 단합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분열 전술입니다. 5. 국제법은 무시하고 내부 여론은 선동. 2016년 PCA 판결이 중국의 구단선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지만 중국은 이걸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선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교육을 강화해서 남중국해는 당연히 중국 땅이라는 국민 인식을 고정시켰습니다. 중국은 힘이 법이다는 식의 행동을 취하고 있고 대다수 자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미국과 주변국의 반응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진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 충돌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차피 미국도 전면전은 못해라고 판단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군사력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중국이 기정사실화하고 나머지는 눈치만 보는 그림이 된 것이죠. 7. 한반도에 주는 경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했던 방식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평양이나 두만강 일대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졌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군사 붕괴선을 넘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중국은 핵시설 보호, 질서 유지 명분을 내세워 이미 평양에 진입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우리가 먼저 안정시켰으니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겠다. 남중국해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말이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법이 아닌 현실 국제질서가 아닌 힘으로 바다를 먹었습니다. 암초에 섬을 만들고 민병대로 점령하고 돈으로 입막고 법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한반도의 미래 시뮬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서해의 움직임을 보면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를 장악했던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중국의 체계적인 해양 패권 확장 전략의 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한중 이지 경계 근처에 구조물 설치한 중국이 지금은 해양 관측용 구조물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지만 향후 레이더 센서 설치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장악할 때 군대 아닌 민간 어선, 민병대 해경 동원했던 것과 똑같이 현재 서해에서 해경, 민간 어선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무력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함으로써 해군과 공군의 작전 반경 확대에 남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서해를 장악하면서 서해 북부 통제권을 확보하여 우리 한반도를 압박하고 동해 진출까지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준비시키는 거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안보, 그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